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방사능 외란을 시작한 만큼 충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력한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양 지사가 지난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실국원장 회의에서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언더2 연합을 통해 국제 공조를 이끌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도 자체 모니터링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지사는 언더2 연합을 통해 국제적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계무역기구 WTO 등 국제기구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아래 공동협력기구를 만들어 법, 제도, 과학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치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17개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지사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인류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충남의 바다, 한국의 바다, 세계의 바다를 충남도가 앞장서 지켜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스리프리아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와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접견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대사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강조했으며 도의 특화 산업인 전자, 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인력을 교류하는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양 지사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지난해 설치한 뉴델리 통상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대한 인도 대사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뉴델리 통상사무소를 개소해 현지 바이어 발굴, 도내 기업 수출 계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0개 도내 기업의 수출 계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9일 대전형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에 첫 번째 발걸음을 떼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뉴딜 성과 창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허 시장은 이날 AI 스마트 공장인 주식회사 진압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공장 구축 현장을 둘러본 후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식회사 진압은 최우수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초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 선도 기업입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디지털 제조 혁신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업 생태계 구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AI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총 130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16억 원씩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22억 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충남 서천군의 한 영농법인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농보조금 1억 6,5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군청 산림축산과를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A영농법인은 조사료용 라이그라스와 사일리지 생산 보조금과 트랙터 부속 장비 대금으로 이 같은 거액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군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A영농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서천경찰서가 지난 12일 서천군청 산림축산과 B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가 된 보조금은 조사료용 라이그라스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와 트랙터, 부속 장비 구입 지원비, 라이그라스는 가을철 수확을 완료하고 봄철 모내기 전 빈논에서 재배하는 가축 사료용 풀이며 사일리지는 목초나 볏짚 등을 비닐로 감싸 만든 목초덤입니다. 군에서는 농업인을 비롯해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사일리지 재배계약자 등이 라이그라스를 심고 사일리지를 생산할 경우 축산발전기금 및 군비 등으로 1톤당 6만여 원을 매년 지원해왔습니다.
A 영농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라이그라스 사일리지 생산에 위해 들인 사업비 2억 8,800여만 원 중 약 57%에 해당하는 1억 6,500여만 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군으로부터 라이그라스 씨앗값을 지원받아 파종 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갈아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군에 제출할 개근표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확인한 군 보조금 담당자가 당초 보조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A 영농법인이 재차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떠오른 겁니다. 경찰은 해당 영농법인의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C 주무관이 산림축산과 B팀에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뒤 관련 집행 서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양근봉 충남도의원의 재산이 지난 1년간 무려 2배나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2020년 양 의원의 재산은 1억 8,940만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억 7,519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광역의원의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증식됐다며 재산 증식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BN 서해방송이 양근봉 의원에게 재산 증식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양근봉 충남도 의원의 재산은 총 3억 7,519만 원, 지난해 1억 8,944만 원이었던 양근봉 의원의 재산은 1년 새 2배나 불어났습니다. 증액된 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3천만 원대 토지 본인 구입, 본인 소유 건물 1억 580만 원 증액, 배우자 소유 복합 건물 1억 2천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 중 본인이 구매한 3천만 원 상당의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일대 토지 592제곱미터에는 주택이 한 채 들어서 있는데 재산 신고에서는 주택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러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SBN 서해방송이 찾은 양 의원의 토지에서는 주택 한 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택과 관련해 남전리 마을 주민 A씨는 양 의원이 남전리 86번지 일대 180평 규모 토지를 구입했고 그 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에 드나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토지와 관련한 체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토지 관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양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령세무서에 토지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동서천 장례식장이 위치한 기산면 광암리 대지 2,502제곱미터 중 312.75제곱미터의 토지가 양 의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며 건물 지분에 대한 논란도 점화됐습니다. 논란과 관련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측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중에 양 의원은 광역의원의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재산을 증식했다며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양근봉 의원은 이번 재산 증액 의혹과 관련한 서해방송의 질문이 공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군청 직원 A씨 및 일행 6명에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지난 14일 SBN 서해방송이 보도한 군청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군은 15일 해당 공무원 일행에 과태료 10만 원씩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민원봉사과 위생팀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이 일행이 4명과 2명으로 자리를 쪼개 앉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6인이 동반 입장했다는 점, 4인 이상이 한자리에서 식사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일행이 식사를 했던 서천특화시장 B식당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6인 이상 손님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누적 88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천 88번은 지난 16일 화장품 방문 판매를 위해 서천을 찾은 인천 서구 1044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천 88번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병원 이송과 거주지 방역 조치 등을 시행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9일 군청 대회실에서 제27회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다짐을 위해 자원봉사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천군에서 개최되는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 전반에 대해 서천군 장애인체육회와 참여 5개 단체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자원봉사 운영 주체인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서천군 새마을회,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서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천군 지회 등이 참여해 국민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장애인 체육대회의 목적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는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친절하고 안전한 자원봉사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27회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회본부 운영과 종목 경기장 운영 분야 584명을 모집하며 오는 8월 중 발대식 및 친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갯벌의 난개발을 막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연계 유산관광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서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주변 어촌마을의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부도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유부도 내 노후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유부도 생태학교, 연구소 등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서천갯벌 에코스쿨, 스토리가 있는 워킹투어 코스 등 특화관광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마서면 송석 어촌계장 등 일부 주민은 최근 서천갯벌에서 발생한 동죽 폐사 등 문제점을 거론하며 생태계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죽 폐사가 일어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죽으로만 해서 이제 한 10억 수속을 올렸는데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한 게. 이에 노박래 서천군수는 갯벌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생태계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해당 어촌마을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충남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치유의 숲 걷기대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와 관계자 등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최됐습니다. 걷기 대회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개회사 및 격려사, 각종 시상 등이 이어졌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서천군 어메니티 복지마을 이윤재 총원장은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적 분리 없이 살아가는 데에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축사를 맡은 김진우 씨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세상의 편견을 딛고 스스로 일하고 성취한 기쁨을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제 가족이라 장애인은 맞아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이 더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두 팀을 나누어 거리두기를 준수해 복지관에서 치유의 숲까지 걷기 대회를 하며 복지관이 준비한 유스포츠 활동과 정석 키트 수령 등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장안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학생회를 중심으로 본관 1층 로비에서 교내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이날 행사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천소방서가 비긴급 생활민원 신고는 119가 아닌 정부통합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 결과 전체 출동 991건 중 비긴급 상황 출동이 247건, 24.9%로 밝혀지면서 생활안전 출동으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고 긴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 도로 파손, 주택 침수 등은 110번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기산면 신산리 이하복 고택 일원에서 고택과 종갓집 문화재를 활용해 문화재 사랑채, 문화재 사랑을 채우다, 2021 가만히 조합,
낭만고택 100년, 청암 문화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사랑채 우리 사랑을 채우다는 연인, 친구, 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하복 고택과 서천의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전문가가 사진을 촬영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촬영에 필요한 한복 대여와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 등이 제공됩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